자, 그리하여 우리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하고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곧 등장할 예정이에요. 아무튼 남은 내용 소화하고 그러면 대충 넉넉하게 잡아도 한 2시간 컷이 가능할 겁니다. 대충 그렇게 일단 중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과제 한번 해보고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리는 느낌으로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멀티탭을 넉넉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본인 노트북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전기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충전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모든 것이 빠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빨라요. 남들은 예를 들면 6월에 하는 걸 우린 4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날짜 정하기예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8주차 수요일 수업 시간 중에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시간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 2시간을 강의실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아마 여기에 우리 지금 장부상으로는 77명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걸 본 적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강의실 하나 빌려주시지 않을까. 그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둘로 나눠서 본다라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우리가 그리고 보통 이렇게 2시간씩 다른 수업들도 시험을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7, 8, 9교시 수업인데 교시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7, 8교시로 이렇게 배정을 받을 걸로 지금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청을 해놨고 그렇게 협의를 해놨고,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업 3시간 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아마도 310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208관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그거 딱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클래스 공지글로 박제해 두고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 등등의 말씀을 드려두도록 할게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리즘 4반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 친구들 어르신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좀 수요일날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진행하는 접점 마련해가지고 옛날 생각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좀 더 이 알고리즘이란 약간 이론적인 내지는 좀 전공적인 느낌으로 시야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런저런 내용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패리즌 소트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소위 말하는 정렬 문제를 먼저 멱살을 붙잡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이 정렬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 1학년 때 뭐 오픈소스 수업, 디컴프 수업,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과제로 나왔던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 C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당시에 과제로 풀었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단출한 문제다. 매우 좁은, 매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작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되게 펀더먼탈한 문제다. 다만 우리는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일단 보고 소트란 친구를 먼저 붙잡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린 지금 21세기 2020년대에 이걸 배우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보고 소트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오늘날은 제 노트북으로도 그 10개의 숫자를 정렬을 완료하는데 아무튼 우리 수업 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보고 소트만 가지고. 그 친구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입력에 맞는 출력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 출력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 메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올 셔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건 일단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만약에 말을 한다면 100% 정답을 말할 겁니다. 다만 걔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동네에서 쓰는 주사위는 진짜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언젠간 끝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10개 정렬하는데 막 1분 가까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n을 100으로 둔다면 우리 진짜 종강할 때까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간단한 거부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부적절한 작업을 꽤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2가지 일단 기초적인 라고 말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 이렇게 2가지를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일단 코드 우리 그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쯤 자동 완성으로 같이 구경을 해봤고, 그 와중에 이제 룹 인베리언트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더
실습 겸사겸사 해가지고 정리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맨날 쓰던 거기 때문에 1, 2학년 때 자주 사용해 봤던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저렇게 말하면 확실히 맨 마지막에는 잘 담겨 있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 따로 우리가 베리파이를 또 호출할 필요는 없겠구나. 100% 확률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적절한 자리에 담겨 있겠구나와 같은 것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지금 성공적인 3학년으로 앉아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해두고 우리가 살짝 짚어본 게 있어요.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는 뭔가 바라보는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려는 내지는 뭐 룹 인베리언트를 적용하려는 일종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를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1D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결국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 거잖아요. 좌 아니면 우입니다. 얘네 둘은 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0번째를 맨 왼쪽으로 친다면 인설션 소트는 한 놈을 붙잡고 값을 하나를 붙잡고 그 친구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순서를 찾는 거예요. 셀렉션 소트는 칸을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담기기 가장 적절한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지금 OOP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친구들이랑 우리 학교는 아니긴 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언급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뭐 인트 변수다라면은 내가 4바이트 한 칸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C 쓰던 당시, 파이썬 쓰던 당시, 달리 말하면 1학년 때는 우리가 그런 나 지금 인트값 3개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써야 돼. 그러면 적당히 선언을 3개를 적든가. 아니면 파이썬이면 이제 뭐 N1, N2, N3는 어쩌고저쩌고 엔터 쳐가지고 이름을 3개를 마련해두면 나중에 걔네들을 각각 서로 다른 자리에 담을 수 있게 우리가 칸을 준비해둔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 필요할 때 담고 아까 담아둔 값을 지금 필요하면 꺼내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적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OO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값이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값이랑 그 값이 담겨 있는 칸을 하나의 세트로서 바라보는 그런 메타가 이제 다시 생긴 거고 그걸 이제 21세기에서 업젝트라고 바라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4바이트 똑같은 값 담겨 있다. 그럼 같은 거네라 생각하는데 요 업젝트 단위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서로 다른 위치에 똑같은 동등한 값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본인들만의 칸에 담겨 있으면 그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늦는 연산자가 살짝 이야기가 이 동네 저 동네마다 다르다든가 여러분 그런 것도 구경을 해봤을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 늦는 연산자는 동등하냐를 묻는 거죠. 동일하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OOP스러운 느낌의 그 담겨있는 값이 동등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하냐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두 포인터 값이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완벽히 아이덴티컬한 거고 파이썬 동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라는 연산자가 마련돼 있어서 그 친구를 썼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는 그걸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양쪽을 바라본 거예요. 값을 멱살로 줄 때랑 칸을 멱살로 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은 그렇게 쥐는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이게 룹 인베리언트를 적용하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누구랑 컴페어를 돌릴 것이냐 이 차이가 발생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적당히 몇 번 실행해 보면서 그 컴페어 횟수라든가 등등 차이점이 약간 추세 같은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뭐 n이 100 정도다. 적당히 엔터 치면 몇 초 있다가 잘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친구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상이에요. 인설션 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본인이 앉기에 여기가 지금 본인이 앉기에 적합한 순서냐 달리 말하면 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속 수합을 해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수합을 쓰지 않긴 했어요. 우리는 C++ 하니까 move 해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옮겨오는 전략을 쓰긴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값에 대한 비교, 컴페어를 그 친구가 좀 애매하게 뒤에 있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애매한 숫자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랑 다른 애랑 비교하는 거를 자주 수행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는 이기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 적합한 친구는 아닌 경우에 컴페어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자주 발생한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인설션 소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크리티컬이 뜬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끝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컴페어 횟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우리가 조금 압축을 해갖고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해가지고 저 친구들은 뭔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주차의 핵심에 해당하는 제목에 적혀있는 요 전략 Divide and Conquer를 사용하면 이러한 낭비를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솔루션을 만들 때 저걸 적용하면 낭비를 줄여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주일 쉬었잖아요. 여기서 이어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큰 문제를 여러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어쩌면 가장 원초적이다라 말할 수 있는 방법인 Divide and Conquer 전략 내지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고 서적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의 표현을 바로 그냥 스샷을 떠갖고 왔어요. 그래서 Divide 이렇답니다. Conquer 이렇답니다. Combine 이렇답니다. 아, 그래. 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뭐 오픈소스, 기컴프, 프로그래밍, OOP, 객체지향 안 듣고 앉아있는 예를 들면 뭐 그 있잖아요. 복수전공이라든가 편입해서 들어왔다라든가 전과한 친구들은 뭔가 소외감이 든다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도 살짝 3월 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거야. 난 기억 안 나. 나 군대 안 갔다 왔거든.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일단은 얘기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 제 채널 가면 작년에 찍어둔 거 오픈소스 수업 영상 있다. 재생 목록 있다. 그거 중간중간 심심할 때 구경하고 오는 식으로 백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재생 목록 까보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매주 3시간씩 말을 하고 자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6주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면 몇 시간입니까? 대충 한 5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프로그래밍도 했고 기컴프는 해본 적이 없지만 프로그래밍은 해봤고 등등. 그 다음에 자료구조도 있죠. 그렇지? 우리 자료구조 다음 수업이니까 그런 거 안 들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 저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보고 다음 주 수업에 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수업들에서 이번 주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래 자료구조 한번 봅시다. 이 친구 재생 목록 까면 자료구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레드 블랙 트리 한번 봅시다. 요거를 자막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 엔간한 그 웹브라우저들 적당히 잠깐만 이거 재생 목록이라서 저게 안 뜨는구나. 기다려봐요. 재생 목록에서 링크를 복사해서 단일 영상으로 들고 가면 이러면 아마도 요약해줘 버튼이 바로 뜨겠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어차피 웹브라우저로 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에지를 쓰고 있어서 저 코파일럿 친구가 이렇게 돈 좀 내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크롬 쓰는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버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잼민이가 튀어나오겠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저거 요약해줘 버튼을 딸깍을 하면 이 페이지의 동영상 요약 하면 아주 좋아요. 지금 보고 계신 레드 블랙 트리 강의 영상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 친구가 뭘 하냐? 이 친구는 영상을 보지 않아요. 일단 먼저 자막을 뜯어갑니다. 이 자막을 이제 유튜브 제가 영상 올리면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막을 뜯어가요. 그걸 가지고 일단은 조금 빠르게 먼저 서머라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궁금한 거 생긴다든가 하면 그때 이제 영상을 좀 더 본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자 우리 지금 이것도 한 학기 열심히 수업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그거를 꽤나 빠른 속도 안에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등등등등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임스탬프도 찍어주니까 제 목소리 듣고 싶으면 그 부분만 들으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an you tell me again about the
lecture video in English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absolutely 하면서 이제 영어로 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랍니다. 먼저 쩍쩍 한 다음에 그래서 1978년 그 다음에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메카닉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런 거 프롬프트 넣어주세요와 같이 영어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자료 구조 영상 하나를 붙잡고 지금 코파일럿 돈을 한번 지분을 봤는데 지금 파이썬 수업, C 다루는 수업, 그 다음에 등등 C++ 수업들도 대충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을 때 지금 싹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를 영어로 바꿔줘라고 말할 때 가장 정밀하게 얘기를 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이라든가 똑같이 적어야 되는 단어를 똑같이 적어준다라든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막 그거잖아요. 2번 구운 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중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거 그냥 뭐 들은 셈 치고 지금 3학년 1학기 수업 낑겨가지고 지금 22.5학번 평균인 요 반 안에서 77명 안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요런 약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혹시나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여러분이 좀 더 재밌게 우리 수업 스토리를 따라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아이 뭐 까먹었으면 집에서 한번 구경해보고 오세요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들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뭔가 영어로 얘기해두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 요약해갖고 한번 슬라이드 넘겨볼게요. 자 일단 디바이드가 먼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작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눌 때 보통은 작은 문제 여러 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만들게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를 조금 더 쳐내가지고 뭐 최적화를 한다라든가 해가지고 자잘한 부분을 없애서 작은 문제 하나를 만드는 건 일반적으로 디바이드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일단은 그 작은 문제는 말 그대로 작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다뤄야 되는 지금 우리 정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뤄야 되는 숫자 개수가 n 값이 줄어든다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더 크게 키우면 기본적으로는 디바이드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체성입니다. 디바이드에서 나누는 작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그 범위만 작을 뿐, 그러니까 규모 측면에서만 축소될 뿐 동등한 이전 원본 문제랑 동등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영역에 대해서 동등한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재규적으로 우리의 솔루션을 적용해가지고 컨커를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 나중에 후반부, 우리 수업 후반부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못된 선택해서 알고리즘 연구실 대학원에 간다라든가 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원래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린다. 따라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N3승 안에 풀린다와 같이 주장을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가져가 보려는 이 전략은 커다란 거를 작은 걸로 나누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동등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규적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피보나치 수라든가 해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냥 동일한 함수에 대한 함수 줄씩 적는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이 디바이드 앤 컨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요. 아까 전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리커시브하다라는 거는 큰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 방금 말했던 그 함수 줄씩 다시 똑같은 거 집어넣는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트릭이 들어갑니다. 모든 작은 문제들을 전부 다 원본 문제랑 동등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풀진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렬 문제, 소팅 프로블럼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인 경우 내가 지금 잘게 나눴더니 n 값이 1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은 반드시 맨 앞에 본인이 챔피언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는 나누는데 어느 끝전 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작아진 경우에는 그때는 더 나누기를 디바이드를 시도하지 않고 대신에 그걸 있는 그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전과 동등, 그러니까 큰 문제를 해결할 때랑 동등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봤던 극단적인 경우, 지금 정렬하고 있는데 n값이 1인 경우와 같이 완전히 다른 코드를 써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줄타기 같은 거죠. 어디까지 디바이드 해가면서 기본 전략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냐, 어디서부터는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걔를 더 이상 디바이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룰 것이냐, 그거 선을 조절하는 게 실무에서는 이제 핵심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살짝 테스트 해봤던 그 std 소트 있었잖아요.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 친구는 일단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에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가, 그러니까 더 디바이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선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동네마다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피보나치 수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만약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숫자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그 fn-1, fn-2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아예 피보나치 수열 자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게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2번째 피보나치 수는 2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 하한선이 디바이드의 하한선, 더 이상 파고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략을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러한 시점, 이제부터 정직하게 풀겠어와 같이 결정하는 시점을 더 앞당기셔도 됩니다. 실무에선 그거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컴바인입니다. 그럼 이제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을 했어요. 그럼 작은 문제들에 대한 결과, 출력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주워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었던 문제, 맨 처음에 들고 있던 문제에 대한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렬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n개의 숫자를 우리 조건에 맞게 나열을 해주는 거를 마지막에 챙기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컴바인까지 끝나면 우리는 원본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랑 되게 비슷한데 살짝 다른 느낌의 뭔가가 우리 후반부 때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디바이드 앤 컨커란 친구는 뭐 이미 2학년 때 1학년 때 구경해 본 거 그냥 영어로 적어놔서 좀 헷갈리는데 그때 했던 거 직관적인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구만 이라고 느끼셔도 일단은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자,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본 전략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머지 소트라는 친구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지난주에 우리 같이 구경했었던 예시 코드 안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챙겨봅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우리 보시면 셀렉션 소트 있고 요 위에 거 열면 이제 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 있고 그 밑에 머지 소트라는 친구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머지 소트를 먼저 봅시다.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쓰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원본 문제를 해결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 친구 내용물이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피보나치 수 함수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까 전에는 제가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 친구 재기호출로 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당연히 다르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는 begin부터 end까지 이 조건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게 목표예요. 맨 처음에는 진짜로 시작부터 끝까지 벡터 전체를 가져가겠지만 나중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건 알 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 범위가 우리 문제다라 생각하고 그냥 풀 거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재는 거예요. end 마이너스 begin 하면은 지금 내가 재려고 하는 길이 나에게 있어서는 n 값이 얼마냐를 잴 수 있는 거잖아요. 랭스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랭스가 0일 수도 있어요. 딱 잘게 갈랐더니 이게 마침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길이가 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연계가 다 잘 정렬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호출했던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컴바인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다루려고 하는 영역을 디바이드를 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재기호출을 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바이드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중간점 이터레이터 하나를 잡고 재기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지금 인덱스 쓰고 있으니까 이터레이터 쓰고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면 적당히 버리면 될 거잖아요. 홀수라고 해도 알아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그럼 비긴, 미드, 엔드 해가지고 전체 내가 들고 있는 영역을 양분을 해가지고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재기호출하는 밑에 부분도 적당히 지금 로컬 변수 강조되어 있는 거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턴에서는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 리턴하면 그 좁은 영역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로 나한테 이제 턴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왼쪽 영역에 대해서 적용하고 오른쪽 영역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정렬이 완료돼 있을 것이고 오른쪽 애들끼리 정렬이 완료돼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정렬이 완료된 작은 목록 2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쯤 와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이따만한 걸 가지고 스타트를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일단 이게 충분히 크다면 그럼 반뚝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다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뭔가들이 순서대로 있을 거고 이런 순서대로 있겠죠. 여기도 뭔가들이 이런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 목표는 이렇게 반반씩 각각 정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체가 정렬되어 있는 느낌으로 나는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이제 미국 야구는 리그가 2개 있잖아요. 그 리그끼리 싸운 다음에 이제 전체 1등 가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체 영역에서 가장 앞에 올 친구가 누구냐를 재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셀렉션 소트처럼 우리는 어프로치를 가져갈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등은 이 전체 영등,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리그 이렇게 딱 줄 세우기를 했어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거 2개를 가지고 전체 1등, 2등, 3등, 4등, n-1등은 누구냐를 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두 작은 영역들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0등에 해당하는 친구를 뽑는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가장 확실한 거 모든 애들을 해가지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멈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작은 게 유리한 거니까. 근데 그건 셀렉션 소트의 얘기고 머지 소트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센 애는 반드시 맨 앞에 있습니다. 왜냐? 이미 정렬 완료돼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센 애는 역시나 맨 왼쪽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애들 중에. 따라서 얘네 둘만 싸움을 붙이면 돼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맨 앞에 있는 친구랑 동등하거나 또는 걔한테 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친구는 다른 애들이랑 동등하거나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맨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컴페어로 전체 영등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 다른 애들이랑 해가지고 그 다음 등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왼쪽을 골랐다 칩시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논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남아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랑 오른쪽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걔랑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컴페어 한 번에 한 명을 정확한 자리에 앉힐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항상 컴페어를 한 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 있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웠더니 얘가 더 유리해, 얘가 더 유리해, 얘가 더 유리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본인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누가 앉냐를 확인을 한다면 이제는 왼쪽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만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페어를 0번 하고도 지혜의 원래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앉아야 될 만한 자리에. 자, 이거는 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숫자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뭐 1, 3, 5, 7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2, 그다음에 뭐 8, 9, 10이 있다 칩시다. A로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맨 앞에는 1이 올 것이고 그럼 얘 사라지는 거잖아요. 2가 올 것이고 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8이랑 3이랑 싸워서 3 오고 5 오고 7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사라져요. 그러면 나머지 3명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쪽 영역이 다 텅텅 비었다라면 얘네들은 그냥 여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컴페어 0번만으로도 본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 봐봐요. n개의 칸에 n명을 정렬을 본인 자리 찾아가지고 앉히는데 컴페어를 n번보다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n-1번보다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 같은 경우. 일단은 n번보다 더 많이 하진 않겠죠. 이미 승부가 나 있는 애들이 본인 줄 잘 서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명씩 들여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잘 정렬되어 있는 각각의 왼쪽 서브 프로블럼, 오른쪽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결과지를 보고 내 원래 문제에 대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걸 컴바인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컴바인은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함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깔려있는 머지라는 친구를 노출할 거예요. 그래서 비긴 이상 미드 미만, 미드 이상 엔드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터레이터는 그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비교하려는 그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항상 똑같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항상 작으면 우월하게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머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아까랑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본 문제랑도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당연할 때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바로 푼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뚝 잘라갖고 한 다음에 각각 풀라고 재교출 시켜버리고 나는 다 그 친구들이 다 끝났다라고 상정하고 컴바인 한다와 같이 일단 구도만 짜둔 겁니다. 그 다음에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친구를 걔만의 자리에 앉히는 거는 컴바인을 하는 도중에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우리 지금 문제 의식을 조금 귀 기울여 봅시다. 지금 비긴부터 미드까지는 정렬이 완료돼 있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그다음에 미드부터 엔드까지는 정렬이 완료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긴 이상 미드 미만이다라는 거, 이상 미만 어프로치 가져간다라는 거, 그 정도만 챙기면 큰 어려움 없이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C++에서도 그 벡터라는 거 비긴이랑 엔드 다 써보셨을 테니까 대충 느낌 올 거예요. 비긴이랑 엔드랑 같으면 랭스가 0인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짜본 적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봐봐요. 여기서 살짝 문제점이 뭐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치 이 커다란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벡터를 쓰고 있는데 이전 문제,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에 대한 결과가 적혀 있는 결과 값들이 담겨 있는 영역과 지금 새로 내가 만들어내려는 영역이 서로 다른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컴페어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의 위치랑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앉히려는 여기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는 이걸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당시에 그림 그릴 때도 적당히 위아래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본인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그 자리는 항상 비어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는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머지 소트는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머지 소트,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자, 우린 지금 C++ 쓰고 있잖아요. 그냥 선언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우린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답을 적어 놓을 곳이랑 오른쪽 정답을 적어 놓을 곳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뭔 값들을 복사를 해도요. 정밀하게는 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보시면 무브 해가지고 지금 밀어넣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지금 봐봐요. 청록색 있잖아요. 이터레이터 가리키는 거 그 친구를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마련해둔 조그만 벡터들에다가 앉혀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래 앉아 있었던 길이가 n인 원본 벡터에 내가 최종적으로 다시 앉힌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너네 다 일어나서 옆에 앉아봐 한 다음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원래 자리에 순서대로 앉히는 느낌으로 접근했다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짜도 되고 다르게 짜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면 방금 전 그림으로 설명했던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최종적으로 값을 담으려는 영역에는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브를 해놨어요. 다 빈칸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디 앉아있냐? 각각 저런 조그만 크기의 별도의 벡터들에 지금 앉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이제 여기서 아까 봤었던 그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n명을 다 앉힐 때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 0번째 칸부터 다루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인덱스를 쓰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터레이터를 써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긴부터 스타트해서 여기다가 앉힐 거다. 그 이제 원본 벡터에다가 여기 위치에다 앉힐 거다를 비긴부터 스타트해서 엔드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뿔뿔 해가면서 앉히면 되겠죠. 컴페어 한 번 또는 0번 할 때마다 이 이터레이터는 한 칸씩 전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적지는 않았는데 그래 이거 한번 자동 완성 당해 봅시다. 그래서 오케이. 잘 얘기해 주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요거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 요거 GitHub 로그인 한 다음에 쓰시면 무료 버전을 이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걔도 그럭저럭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 예시 코드들은 그럭저럭 말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메일 주소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요렇게 등록한 다음에 그 GitHub 뭐 에듀케이션 무슨 플랜 하면은 프로 버전을 여러분 거의 사실상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오픈을 해줄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의사 양반 버전으로 지금 해놨는데 선생 버전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요 세 개 이터레이터 대충 느낌 오죠? 어디다가 앉힐 거냐 그 다음에 왼쪽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누구냐 오른쪽 남아있는 애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누구냐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 포지션 오리진이 비긴이라는 건 단 한 명도 정상적으로 앉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본 배열은 텅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한 명 나와 하면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나올 것이다. 와 같이 세팅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방금 전 얘기한 것 때문에 한쪽이 비어있냐 물어보는 것 때문에 분기 흐름이 조금 막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이터레이터만 던져줬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한 일은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각각 옮긴 거예요. 따라서 의미 관점에서는 여긴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거의 길이, 위에 있는 거 두 개 벡터의 길이의 합이랑 아래에 있는 거 벡터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 여기다 앉혀야 되는 남아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에도 아직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 또는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이미 다 비었고 왼쪽에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마다 컴페어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된다거나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기 흐름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남아있는 애가 있냐 그러면 왼쪽 지금 그 이터레이터가 엔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if문 안쪽까지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남아있는 애가 있냐를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남아있는 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둘 다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 둘 중에 더 센 애를 여기다 앉히면 됩니다. 걔네들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그림으로 확인해 본 대로. 그래서 걔네 둘을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여기다가 앉히고 누구 이터레이터를 전진시킬 거냐가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C++ 쓰니까 여러분 이 move를 써가지고 진행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이긴 한데 그래도 OOP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복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자, 복사를 하면 문제가 뭐냐? 걔가 언젠간 죽어야 돼요. 파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비지 컬렉터 막 그런 거 쓰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브를 써서 옮기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 오죠? 왼쪽 친구가 이기면 걔를 여기다가 옮겨서 앉히고 그러니까 밑에다 옮겨서 적절한 위치에 옮겨서 앉히고 왼쪽 한 명 넘어갔으니까 이터레이터 전진시키고 여기는 이제 대칭되는 반대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컴페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한 명을 앉히기 위해 한 번에 컴페어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짚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남아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if문 왼쪽은 남아있고 오른쪽도 남아있다에 오른쪽도 남아있다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else 부분이 이제 왼쪽은 남아있지만 오른쪽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은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컴페어를 하지 않고 왼쪽 애를 앉힌다를 하면 돼요. 걔가 남아있는 애들 중에 가장 센 애가 맞으니까요. 남아있는 애들은 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 다 정렬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걔네 중에 가장 센 남은 애들 중에 가장 센 애가 누구냐 물어보면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애가 맞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0번으로 우리는 걔를 move로 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else 하면 여기 봐봐요. 왼쪽에 남아있는 애가 없다라면 방금 우리 세 가지 케이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다시 if문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오른쪽엔 남은 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영역이 남아있을 때 걔는 양쪽에 다 앉아있거나 한쪽에 몰려 앉아있거나 이에요. 왜냐면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컴페어하지 않고 또 다른 if문 적을 필요 같은 거 없이 오른쪽 친구를 앉히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힐 때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반드시 단 한 번의 무브를 합니다. 오리진 자리에 앉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전진시키면 돼요. 얘가 이제 그 룹 인베리언트에서 메인터넌스를 담당하는 친구라 말할 수가 있죠.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명이 본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셀렉션 소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에 앉을 애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그때도 한 번 또는 0번의 컴페어를 통해서 앉힐 수가 있어요.
를 진행해서 보면 그러면 우린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터미네이션 부분 보시면 이 조건식 보시면 모든 친구가 그러니까 모든 칸에 적절한 친구를 앉힐 때까지 이 짓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while문이 끝난다라는 건 모든 칸에 본인의 순서에 맞게 적절한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따라서 추가적인 베리피케이션이라든가 하지 않고 우리는 턴을 종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두 영역이 있었는데 걔네들 다 일어나 저기 앉아 있어봐 한 다음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본 벡터에다가 앉히는 것까지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닿는 중괄호 만나면 벡터 두 개는 파괴되겠죠? 뭐 그건 우리 뭐 그 정도는 기회 비용으로 삼자 이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머지 소트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 짚어볼 만한 거 머지 소트는 일단은 셀렉션 소트랑 동등한 전략 내지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있어요. 칸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누가 앉는 게 적절할까를 컴패리즌으로 구합니다. 셀렉션 소트랑 다른 점은 모든 애들을 싸움 붙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앉아있지 않은 모든 애들을 싸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걔네들은 과거에 이미 싸웠거든요. 과거에 이미 싸워서 정렬이 완료된 채로 앉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그별로 맨 앞에 앉아있는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씩 끌어와가지고 싸우면 돼요. 한쪽을 다 털었다? 그러면 컴페어를 0번 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머지 소트고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실질 성능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메인 함수 정의 가서 메인 함수 정의는 여기 있겠죠. 가서 우리 지난주에 셀렉션 소트까지 하고 끝났고 머지 소트를 돌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n 값은 다시 10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돌려봅시다. 자 돌려볼게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래요. 이동 생성자, 이동 파괴자 뭐 나올 수도 있죠. 저 정도는. 그 다음에 이동 는 연산자 우리가 지금 쫙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리 옮기기를 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동 는 연산자는 이건 횟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죠. 스왑 한 번이 곧 무브 세 번이다라고 칠 수 있다. 여러분 수압을 실제 짜본 적이 있다면 실제로 는을 3번 적었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수압 카운트가 있는 친구들 그런 버전이랑 요거 쓰는 친구들이랑 하면 3배 뻥튀기해서 환율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컴페어 횟수 지금 21번, 24번, 20번 이런 식으로 25번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 값이 100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막 몇천 번 막 이러고 자빠졌었단 말이에요. 보고 소트 막 1000만 번 막 이랬습니다. n이 10일 때. 그거에 비하면 그럭저럭 지금 꽤나 억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데 저 자리 옮기기 횟수는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개 신기하죠? 셀렉션 소트도 저거 횟수가 고정되어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컴페어 횟수는 가끔 더 작아졌다 가끔 더 커졌다 합니다. 얘는 왜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살짝 요 얘기했거든요. 컴페어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 자리를 옮기는 게 말이 되냐. 확실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는. 왜냐? 근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셀렉션 소트 생각해봐요. 앞에 애를 이겨야 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애랑 싸우지도 않고 내가 전진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셀렉션 소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그 중에 가장 미니멈한 친구를 고른 다음에야 우리가 수업을 하든가 뭔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페어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만큼이나 컴페어 횟수가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말이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봐봐요.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컴페어를 하지 않고도 우리는 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 컨쿼를 할 때 걔네들을 다 이미
싸움을 붙여서 정렬을 했다라고 상정하고 있으니까요. 플러스 여기서는 n이 1일 때라든가 그런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그런 영역이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충 이 정도 얘기해두고 그래서 컴페어 횟수가 오락가락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럭저럭 작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렉션 소트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봤었던 셀렉션 소트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얘는 컴페어 횟수가 매우 일정해요. 되게 일정한 숫자 495입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50 나오죠? 100을 빼봐요. 4950 나오죠. 1부터 99까지 다 더하면 저 숫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압 카운트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얘는 그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수압을 할 때는 제가 카운트를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차이가 난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기선 지금 컴페어 횟수가 일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얘는 사실 수압 횟수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머지 소트는 애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코드에서 봤듯이 걔네들 일단 전부 다 일어나서 다른 곳에 몰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무브 해갖고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쟤는 이 무브 카운트가 당연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도 마치 셀렉션 소트에서 수압 카운트 일정하게 나오는 거랑 동등하게 일정한데 여기는 컴페어가 줄어드는 그런 순간이 지금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컴페어가 4950에 비하면 확연히 적다라는 것도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이래서 컴퓨터쟁이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코드 더 짜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금방 집에 간다 이겁니다. 아무튼 머지 소트는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전체를 나눠가면서 정렬을 수행하고 나중에 원본 배열의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앉히는 그러니까 진짜로 정렬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 할 때 그 컴바인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무브라든가 컴페어가 발생하는 친구입니다. 디바이드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아까 봤듯이 이터레이터 장난질만 합니다. 그래서 균등 분배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컴바인 할 때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하는 알고리즘이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죠?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얼굴만 봐도 그래서 어쩌란 거지 싶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구경해 봤고 뭐 되게 간단한 어프로치인데도 걔랑 비슷한 스타일의 이 칸에 앉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약 컴페어 횟수가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일단 그 정도만 느껴두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실히 줄었고 일단 그거에 대한 이유도 방금 전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지하는 도중에는 당연히 왼쪽 친구들끼리 다 정렬 완료돼 있고 오른쪽 친구들끼리 다 정렬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는 우리가 굳이 컴페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렬 완료된 채로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에요. 컴바인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컴바인 하다가 내가 열심히 그렇게 승자승 하다가 한쪽 리그에 있는 친구들을 다 썼다. 다른 쪽에만 남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컴페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페어를 0번 하고도 옮기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림 보니까 뭐 당연하지와 같이 여러분이 넘기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장점이 쌓여서 컴페어를 10분의 1만 하고도 지금 목표를 달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당연히 항상 10분의 1은 아닙니다. n이 100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벡터를 2개 더 만들고 죽이고 벡터 만들고 죽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걔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출력할 때 보이지 않았던 거지 당연히 이렇게 새로운 스페이스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거를 다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해가지고 걔네들을 적당히 순서에 맞게 내 하드디스크에다가 옮겨가면서 정렬해가지고 담아두는 게 목표다. 내 하드디스크가 1TB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동영상이 1TB가 이미 들어있어요. 우린 그런 머지소트 못 쓰는 겁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봐봐요. 머지소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라면, 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벡터 2개 만들어서 머지를 했잖아요. 컴바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개의 벡터의 크기 각각은 작을지 몰라도 그거 2개를 합하면 원본 벡터의 크기랑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거기 앉아있는 애들 다 뜯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작은 영역, 서브 프로블럼에 대해서 컴바인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 원본 벡터 중에 앞에 있는 8개를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드는 건 4개, 4개 만들 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전체 영역에 대한 컴바인을 할 때는 확실히 뭐 2분의 n개, 2분의 n개 이런 느낌으로 뭐 홀짝 대충 쳐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배열이랑 결국은 동등한 크기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최대. 그리고 전체 배열이 원래 1TB였다? 그럼 나는 1TB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걔네들 다 위에다 옮긴 다음에 지금 차곡차곡 내리고 하기 때문에 방금 전 봤던 컴페어 횟수 절약이라든가와 같은 우리가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더 써서 자본을 더 투입해서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죠? 인설션 소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빈칸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 창출을 위해서 뭔가 작업들 막 하고 옮기고 막 한 저기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셀렉션 소트는 일단은 컴페어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친구는 거기에 신경 쓰느라 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 진행 도중에 최대 2개 썼으니까 뭐 아무튼 어심토틱하게 본다면 머지소트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오더 오브 n이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소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 생각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머지할 때마다 최대 현재 범위의 길이만큼 컴페어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왼쪽에서 한 명, 오른쪽에서 한 명, 왼쪽에서 한 명, 오른쪽에서 한 명 하면은 맨 마지막에 2명이 남아있을 때 걔네가 각각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마지막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까지 컴페어를 해야지 나는, 예를 들면 지금 3칸이다. 그러면 가운데 칸에 한 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는 컴페어 0번으로 마지막에 앉아있는 한 명을 마지막 자리에 앉히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n일 때는 최대 n-1번까지 한 번에 컴바인을 하는 동안에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심토틱하게 본다면 현재 범위 길이 최대 n이니까 대충 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면 되죠. 이러한 머지는 몇 번 호출되냐? 몇 번 호출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원래 길이가 8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4 디바이드 할 거예요. 2 디바이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 디바이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자동으로 컨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럼 요거 이제 컴바인 할 거고 컴바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머지라는 함수는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어프로치의 패러다임의 컴바인을 담당하는 친구가 4번, 5번, 6번, 7번을 하게 될 겁니다. 길이가 8일 때. 그래서 대충 잰다라면 얘도 어심토틱하게 n-1번 호출된다 봐주시면 돼요. 트리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거. 심지어 얘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딱딱 반씩 잘라갖고 내리는 거니까 매우 밸런스드하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내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린다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저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연결고리 하나하나마다 나중에 결국 컴바인을 수행한다. 머지를 호출한다를 할 거니까, 그쵸? 그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 뭐 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버텍스 개수, 미안해요. 그 노드 개수랑 그다음에 그 노드를 있는 링크 개수랑 그때도 n-1 같은
표현을 여러분 구경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건 일단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자, 머지는 n-1번 호출됩니다. 머지할 때마다 n번 컴페어를 할 거예요. 그럼 타임 컴플렉시티는 얼마입니까? 곱하면 되죠? n제곱이 나올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제가 막 4950번 막 이러고 자빠져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숫자 막 500번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n제곱이 이것만 놓고 보면 곱하기 해서 n제곱이 나오는 게 맞는데 쟤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직관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이 목표를, 그러니까 빨리라는 거는 더 적은 컴페어를 해가면서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개를 무식하게 곱해서 나오는 n제곱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ivide and conquer라는 거를 쓰는 방법, C++ 코드 짜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거 관찰 지금 해보는 게 이번 주 내용이고, 잠깐만, 지금 1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다음 주 내용을 끌어서 좀 더 하고 집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우리 원래 제가 맨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번 학기에 처음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과제 같은 거 나오면 당신들 그 시험 공부할 때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늘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서 과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1번 진도 나가라. 돈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2번 나 여기서 과제 다 하고 집에 가고 싶다. 과제 이거 설명 조금 많이 해달라 입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다음 주 내용은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거죠. 자, 거수 투표를 해봅시다. 1번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손 들어봅시다. 그렇죠? 한 명.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좀 과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봅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머지소트 내용 방금 전까지 내용 뭐 납득이 어렵지는 않겠죠. 자, 저거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좀 더 얘기하면 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면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단순히 컴페어 횟수 출력해봤더니 일찍 끝나던데요 하면 여러분 대학원 졸업 못한다는 거예요. 논문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업은 그거까지 분석하는 부분까지 챙기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그게 튀어나올 예정이기는 해요. 아무튼 자세한 분석 방법, 정밀하게는 디바이드 앤 컨커 패러다임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방법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개해 볼 예정이고 지금은 일단 확실히 빠르게 끝나니까 만족스러워 정도로만 챙겨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봤던 디바이드 앤 컨커 느낌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퀵소트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가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이 친구는 머지 소트랑 라이벌 관계를 갖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머지 소트는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 세 가지 중에 컴바인에 몰빵한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디바이드 진짜로 정직하게 반반 뚝뚝 자릅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컴페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그냥 이터레이터 장난질 나누기 해가면서 재교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컨커는 우리가 뭐 가장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컨커는 지금 사실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배열의 길이가 1이면 아무것도 안 한다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퀵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머지소트의 라이벌 관계다, 대칭 관계다라면은 퀵소트는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디바이드를 되게 신경 써서 하는 친구다라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컴바인을 신경을 덜 써도 되겠구나. 또는 컴바인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거기서 이득을 가져가는 친구구나 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정렬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 소개했던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이게 고유 명사입니다. 어떤 분이 논문으로 이렇게 제목에다가 퀵소트 붙여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퀵소트는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적으셔야 이제 그분에 대한 리스펙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돌아가셨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세기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랑 친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디바이드 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셈이고, 일단은 이 친구 엄청 원초적인 버전을, 자, 쟤도 당연히 다양한 개량형이 나왔어요. 머지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분석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될 거란 말이죠. 중간고사 시험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정갈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저 친구가 과제 넘버1 내용이기도 하니까 지금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뭘 할 거냐? 디바이드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럼 디바이드를 잘 한다는 건 뭘까요? 나중에 컴바인 할 때 신경을 덜 써도 되게 디바이드를 잘 한다? 일단은 우리의 초기 상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초기 상태는 뭐 처음 보는 애들이 n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음표 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바이드를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컴퓨터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진수의 세계잖아요. 따라서 한 덩어리를 두 덩어리로 나눈다를 일단 생각해 봅시다. 다른 알고리즘은 또 세 개로 나누고 막 그러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걸 잘 나눈다? 나중을 위해서 잘 나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도록 나누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여기 있는 그 누구랑 싸워도 지는 애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애들만, 우월한 애들만 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정상이에요. 자, 일단 봐봐요. 왼쪽 크기랑 오른쪽 크기, 이게 정확하게 이게 n개라 칩시다. 그래, 8개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4개, 4개 해가지고 딱 이제 그럼 이제 상위 절반, 하위 절반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누면 그거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친구가 1등인지 찾는 거랑 이 친구가 1, 2, 3, 4등 안에 들어갔는지 찾는 거랑은 사실상 무게가 똑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쉽게 가져갈 거냐? 이 양쪽의 크기를 굳이 일정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기준을 하나를 세웁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 같은 경우 8명들 중에 1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보다 센 애랑 기준한테 지는 애랑 으로 컴페어를 합니다. 그건 이제 컴페어 한 번으로 다 판가름할 수 있어요.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될 애,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애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준을 요 한가운데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성립하는 겁니다. 기준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걔랑 동등하거나 우월한 거예요. 기준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걔한테 지는 애들인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다만 이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 친구냐에 따라서 얘가 제일 세다. 그러면 기준이 맨 왼쪽에 올 거고 다른 애들은 다 지니까 오른쪽에 앉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왼쪽 영역은 길이가 0개, 오른쪽 영역은 길이가 여러 개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7개가 될 수도 있어요. 퀵소트는 뭐 그래도 된다 이겁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죠. 얘가 제일 하찮은 애면은 기준이 가장 오른쪽에 배치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전부 다 걔보다 우월하니까 왼쪽 영역 7명이 앉을 겁니다. 오른쪽 영역은 0명이 될 거예요. 퀵소트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튼 디바이드를 할 때 자, 첫 번째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을 뽑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애들 누가 어디 앉아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을 뽑습니다. 오리지널 퀵소트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할 거예요. 디바이드의 목적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왼쪽 오른쪽 나뉘는 구도. 그 다음에 그 나뉘는 구도 안에서 왼쪽 친구들은 기준보다 더 유리한 친구, 오른쪽 친구들은 그 반대인 친구가 오도록 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동네마다 맨 앞에 친구를 기준으로 삼거나 맨 뒤에 친구를 기준으로 삼거나 그거는 동네마다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를 들어 봐봐요. 지금은 일단은 그림에서는 왼쪽 친구를 잠깐만 그래 코드 한번 보자. 코드 잠깐만 뒤에 제가 설명을 해놨을까요? 코드가 없지 이게 과제니까. 자, 요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림에서는 맨 앞에 친구를 기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룹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는 아직 이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기준보다 우월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죠? 그걸 아는 방법은 컴페어를 한번 때리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도 그 뒤에 있는 친구도 그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향은 자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저는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진입하는 걸로 갈게요. 기준은 맨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얘랑 컴페어를 해요. 만약에 얘가 기준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다 둡니다. 지금 보세요. 전체 벡터에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빼면 맨 왼쪽에 있는 거죠. 따라서 우월한 그룹이 앉아야 될 만한 그냥 그 자리에 앉혀두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친구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될 테니까요. 여기 그냥 앉아 있어도 왼쪽 그룹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저 친구가 나보다 우월하면. 자,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친구가 나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영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죠. 걔랑 자리 바꿔요. 이런 느낌으로. 수압을 쓴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는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맨 뒤에서 온 친구는 기준보다 우월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왼쪽 영역으로 갈 건지 오른쪽 영역으로 갈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수합했으니까 맨 뒤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기준보다 우월하지 않으니까 맨 뒤로 보내면 언젠가는 아마도 끝나면 오른쪽 영역에 앉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는 뒤로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온 친구랑 싸움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넘기고 또 있으면 또 넘기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얘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여기 자리가 확정이 되거나 여기 자리가 확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요거를 또 본다 또는 요 다음 걸 본다 등등을 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짓을 쭉 진행하면 임의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기준보다 우월하고 여기는 기준보다 우월하지 않은 이렇게 원심분리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 두 가지 방식을 써서 진행하면. 자, 이게 정확히 몇 번지가 될지는 모릅니다. 3번째가 될 수도 있고 7번째 될 수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기까지 확정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래 그림 만들기 위해 뭐 하면 돼요? 원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왼쪽 영역 맨 뒤에 있는 친구랑 얘랑 수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왼쪽 그룹 갈 만한 친구였고 그래서 맨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준은 왼쪽 그룹 친구들보다 살짝 뒤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준을 본인이 앉을 자리로 보내는 거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디바이드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문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 작은 문제 두 개는 일단 봐봐요. 맨 처음 길이가 8이었다라면 얘네 둘의 길이의 합은 7이 됩니다. 뭐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죠. 아무튼 간에 그게 4대 3이 되든 5대 2가 되든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재교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뉘고 여기도 나뉘고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 영역에 내가 지금 재교출 받았는데 내 길이가 1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걔를 기준으로 세고 걔 그냥 안 치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그러면
그 작게 나눠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요게 만족해요.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출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얘네도 다 요 안에서 다 만족해요. 그 다음에 기준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이걸 만족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만족해요. 따라서 컴바인 할 때는 퀵소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아까 머지소트 생각해봐요. 이미 두 영역은 정렬 완료됐다 생각하고 전체 영역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컴바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봐봐요. 우리가 디바이드를 이딴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컴바인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은 이 안에선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자기 안에선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나보다 강한 친구들이에요. 기준으로. 오른쪽 친구들은 다 나보다 우월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나는 확실히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다음 얘네들도 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심지어 본인들만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러고 쭉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퀵소트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에 몰빵을 하고 컴바인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짜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바이드 하는 방법을 짜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오늘날 퀵소트 아무도 안 써요. 머지소트 아무도 안 써요. 오늘날은 하이브리드형을 씁니다. 어디서 하이브리드를 하냐? 컨커 부분에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라 여러분 생각하면 일단 적절해요. 지금 우리의 컨커는 가장 자명한 거를 쓰고 있어요. 길이가 1이면 정렬 완료됐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라는 거. 아, 그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실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이 친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클릭하면 그 함수 정의로 점프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점프해서 갔고 그 다음에 레스 적용하는 버전 하고 뭐가 정답일까요? 8875, 8858, 8866 이거 써봅시다. 아니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언체크드 해서 보시면 일단은 이 제 기억이 맞다면 파이썬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지금 말했던 퀵소트를 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과제 정답이 이미 헤더 파일에 있어요. 이 수업은 이런 수업입니다. 여러분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3초 만에 과제 끝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구경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잠깐만 먼저 봅시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mall이면 insertion sort를 쓴다. 얘예요. divide and conquer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데 작으면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고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insertion sort를 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selection sort를 쓰진 않았어요. 뭐 그게 더 유리하다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I sort max가 얼마냐 보면 되겠죠. 자, 이거 지금 이터레이터 연산이니까 우리 맨날 보던 그거잖아요. 다시 봅시다. begin 이상 and 미만이니까 이게 랭스가 맞아요. 랭스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스몰이래요. 그 랭스는 일단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26 표준 라이브러리 상으로는 32래입니다. 지금 딱 디바이드 했더니 n 값이 32 이하면 그냥 그거 세트로 인설션 소트 돌리자 이거예요. 인설션 소트 뭐 n이 10일 때 그냥 엔터 치면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냥 쓰자 이겁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게 낫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얘 봐봐요. 얘 지금 소트 볼게요. 얘 지금 당연히 템플릿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터레이터 받는 친구고 이 이터레이터는 벡터 거잖아요. 벡터 건데 벡터는 지금 마이 인티저 벡터예요. 정밀하게 말하면. 마이 인티저는 지금 16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무브하거나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당연히 저 표준 라이브러리는 함수 템플릿이고 어쩔 때는 엘리먼트 하나의 크기가 1MB인 거를 소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숫자 하나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뭐
하다못해 뭐 더블값 아니면 뭐 100글자짜리 스트링 막 이런 거 집어넣어도 소트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다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그 뭔가 어쩔 때는 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훨씬 더 큰 거를 내가 소트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함수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조금은 더 범용적으로 적당히 빨리 끝나게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짠 게 쟤보다 더 빠른 순간도 당연히 자주 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짠 거는 어쩌면 4바이트 단위로 엘리먼트 가져갈 때는 더 빠르지만 예를 들면 1GB 단위로 엘리먼트 가져갈 땐 쟤보다 느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표준에서는 일단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어르신들은 32까지만 디바이드를 하자. 32보다 작아졌으면 내 서브 프로블럼의 길이가 1이 아니라 32보다 작거나 같아졌으면 그러면 얘는 그냥 즉석에서 건커를 하자. 로 지금 돼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하나를 더 해놨습니다. 얘는 뭘 하냐? 디바이드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면 또 역시나 다른 방법을 쓰자와 같은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선 이걸 안 할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 자료구조 수업에서 이미 봤을 그 힙이라는 친구를 써서 힙소트를 씁니다. 힙 짜본 적 있죠? 바이너리 힙, 뭐 맥스 힙, 민 힙 둘 중에 하나 짜봤겠죠? 그 친구 뭐 하는 거예요? 힙을 만드는 목표가 뭐죠? 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의 목표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애 한 명을 뽑는데 로그 시간이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센 애 한 명 뽑을 때 로그 시간 걸립니다. 그럼 센 애를 n번 뽑으면 n 로그 n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센 애 한 명 뽑을 때마다 맨 뒤에 앉히는 거예요. 또는 맨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 짓을 n-1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힙소트예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생략할 거고 아무튼 여기서는 한 가지 트릭을 더 부려놨는데 디바이드 너무 많이 하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거가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뭔가 트리가 쭉쭉 내려갈 때마다 디바이드 한 번씩 더 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적당히 상한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 상한선을 그어 놔야 보편적으로 엘리먼트 형식이 뭐든 간에 빨리 끝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일단 그게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저걸 쓴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파이썬의 소트 있잖아요. 리스트.소트 할 수 있죠. 걔도 이런 방식을 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컨커 부분을 역시나 더 신경 쓴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친구는 그래서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자체는 퀵소트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 파티션이라는 함수 우리가 과제 넘버원에서 짤 건데 걔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n짜리 너비의 길이를 양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재기호출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놨고 이 친구 한번 볼까요? 머지 소트보다 나은가 한번 재봅시다. 자, 머지 소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672544입니다. 대충 672는 똑같이 나오고 컴페어 횟수 대충 한 630, 640, 아니 530, 540 정도에서 놀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소트는 저 이상한 짓 한 거는 더 오래 걸리죠.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저 친구는 보편적으로 짜놔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한 짓 했는데 봐봐요. 저 친구 n값이 32보다 작으면 인설션 소트 돌리는 애예요. 그 말은 아마 저 사람이 표준 소트 할 거면 그 말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막 이런 걸 생각해봐요. 막 개인정보 몇 천만 건씩 털리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머지 소트 그 되게 원초적인 버전보다 오래 걸린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머지 소트를 개인정보 정렬하는 데 쓴다 생각해봐요. 개인정보가 순간 2배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그렇잖아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생각해보면. 그러면 위험하겠죠? 하드디스크 1TB 방금 동영상 얘기 생각해보면 하드 하나 더 꽂아야 동작하는 거예요.
걔는 그런 상대적인 어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당연히 표준 라이브러리 썼는데 보안으로 털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쌈 싸먹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인설션 소트 적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퀵소트가 쟤보다 빠를 겁니다. n이 100 정도 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시도한 다음에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설명 요 정도로 해두고 자 퀵소트의 어프로치 자체, 전략 자체는 느낌이 오죠. 얘는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 중에 디바이드에 몰빵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 코드에서도 봤지만 이 친구는 컴바인 할 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림만 봐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기준은 반드시 적절한 자리에 앉아 있고 왼쪽 친구들은 다 잘 정렬돼 있고 오른쪽 친구들 지들끼리 다 잘 정렬돼 있으면 진짜 정체에 대해서 정렬이 항상 잘 될 테니까요. 그래서 디바이드 부분을 짜는 게 가장 어려울 거고 그게 지금 과제로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1시간 반 됐는데 일단 제가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파티션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다 잘 작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 집에서 하겠다 하면 집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후반부는 오늘 내용 후반부는 안 들으셔도 돼요. 적당히 중간중간 C++ 뭐 자동 완성 기법 그런 거 포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도움 필요 없다. 난 집에서 하겠다. 영상 보면서 하겠다 하면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뭐 우리 충전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같이 진행해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 기한 다음 수업날 0시까지로 할게요. 다음 수업날에 요거 정답 보여드리고 그거 분석하는 방법 같이 코드 얘기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다음 주 수업은 이제 드디어 6주차 수업 자료 3시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그런 뭔가 컨커를 복잡하게 짜는 실전적인 버전을 오늘날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하이브리드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작성해 보시고 지금 우리 4개 파일 예시 코드 열심히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4개 파일 압축해 가지고 수업 페이지 우리 5주차 자리에 마련해 둘 테니까 거기다 업로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 코멘트로 0글자 이상의 느낀 점 적어 주시면 그걸 기한 안에 하시면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만점으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